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팰리스 대 이제 첼시. 자, 일단 지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좀 많아요. 이제 에제, 올리스, 두쿠레, 그리고 이제 게이 등 지금 결장 중으로 핵심 선수들 좀 다수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쵸. 자, 특히 뭐 이제 에제, 이제 올리스가 좀 최근에 이제 좀 결장을 하면서 좀 공격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그런 자원들이 좀 대거 빠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팰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제 매번 좀 결장 중에 이제 리스 제임스, 코릴, 그리고 뭐 쿠쿠렐라, 그리고 주전 골키퍼인 이제 로버트 산체스 등 좀 기존 결장자들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는 매번 지고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컵 경기 포함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나름 좀 저력 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최근 약간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큰 그런 좀 팰리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다소 좀 안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반면 최근 뭐 홈에서는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빌라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이런 좀 흐름을 이어가는 게 좀 중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 수비가 불안정한 게 다소 좀 불안 요소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 및 성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어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첼시가 팰리스 상대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습 위주로 좀 공격을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전반적으로는 약간 여러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는 있지만, 다만 지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제와 올리세까지 이제 결장 중이다 보니까 기동성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전보다 다소 전개가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역습 전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투박하게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공격력 또한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네. 요 점은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좀 전개가 애매하다 보면은 첼시에게 되려 좀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팰리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에제와 올리스의 부재까지는 굉장히 좀 팰리스가 크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보고, 자, 물론 뭐 이제 원정 첼시가 여전히 지금 믿을만한 팀이 아닌 건 맞지만 그래도 핵심 선수들이 지금 대거 빠진 팰리스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첼시가 팰리스 상대로 전부 이겼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토토국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승. 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번에 햄무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어느 반은 내 패스하고 첼시 승에 뭐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햄무,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메리아 대 빌바오. 자, 일단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지금 주요 공격수인 지금 바티스탄과 그리고 수아레즈가 결장 중입니다. 네. 자, 그에 반해서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뭐 큰 결장자는 없어요. 네. 자, 다만 지금 공격 쪽에서 구르세타와 니코 윌리엄스가 이제 결장 의심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라인업 변수는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리그에서 아직까지 이제 승이 없을 정도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성적을 못 내는데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이제 수비죠. 네. 게다가 뭐 이제 최근에도 매 경기 뭐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좀 불안정한 수비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컵 경기에서 이제 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거두면서 다소 좀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 팀의 좀 흐름 자체가 좀 다소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네, 요 경기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빌바오가 좀 라인을 올려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침투, 뭐 컵백 등 빌바오의 그런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도 능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격들을 살려서 좀 알메리아의 좀 수비를 좀 두드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도 역습이 좀 좋기 때문에 라인이 어느 정도 올라간 빌바오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빌바오가 뭐 계속해서 좀 클린시트 경기를 좀 치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알메리아 상대로 솔직히 뭐 실점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고, 자, 그래서 뭐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그리고 뭐 상대 전적까지 봤을 때도 이제 좀 최근 좀 세경 기준 빌바오가 좀 전승을 얻을 정도로 많이 또 강했기 때문에 요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빌바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것도 뭐 그래도 지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바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도 이것도 네, 햄무 도전. 그리고 요거는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 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그래서 빌바오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이제 해외 축구 이제 3경기 뭐 거의 다 이제 좀 토토국제오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토토국제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축구 조합본 이제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원우님. 네. 지금 바로 이제 오후 경기와 이제 해외 축구 조합법 및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토토국제님.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빌바오 승 햄무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유벤투스 대 이제 우디네세. 자, 일단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블라우비치와 다닐루가 이제 이번 경기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좀 전력 손실이 큰 그런 유벤투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득점 미드필더 1명 정도가 결장 중이다. 네, 이 정도로 이제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유벤투스 이제 직전 이제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1위 경쟁에서는 좀 많이 밀려났어요. 내가 현재 지금 1위인 인터밀란과 이제 좀 승점 7점 차다 보니까 다소 좀 쫓아가기는 많이 좀 벅찬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는 뭐 1위도 1위지만 지금 3위인 AC 밀란이 바짝 쫓아왔기 때문에 2위 유지를 지금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유벤투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더 계속해서 좀 순위 경쟁에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유벤투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최근 좀 2경기 연속 득점을 못하는 중으로 공격 흐름 또한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이제 우디네세가 최근 뭐 득점 기회를 줄고 좀 잘 만들고 있긴 하지만 골 결정력이 지금 좋지 못해서 그게 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골가공에도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좀 흐름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네요. 네. 자, 네, 이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유벤투스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봐요. 중원이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좀 템포 조절에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우디네세 진영에서 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홈에서 유벤투스가 좀 주도권을 갖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좀 고려할 점이 최근 이제 유벤투스의 공격에서 이제 블라우비치의 지분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블라우비치의 부재로 인해 생각보다 유벤투스의 공격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유독 좀 유벤투스가 공격에서 좀 삽질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만약에 흘러가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래도 뭐 상대 전적에서는 지금 유벤투스가 많이 앞서고, 그리고 뭐 우디네세의 그건 좀 저조한 흐름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좀 배당이 낮다 해도 유벤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네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유벤투스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는 네 요것도 햄무 도전.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그래서 유벤투스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축구 경기 이제 세 경기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ግ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